탐정업을 하면은 얼마를 벌지 좀 궁금해하거든요.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6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넘어갑니다. 잠도 못 자고 일할 정도로 그렇게 사건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서. 그 시간 되실 때 카카오톡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 동물의 항구. 이거 봐, 지금 술 한잔 했어. 술 한잔 했대요.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돈을 좀 얼마 좀 물어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돈을 물어줘야죠. 근데 그 이제 위자료가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최대 3,000으로는 나와 있어요. 대개는 한 1,500에서 2,000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있으면 유부녀 만날 수 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불륜 증거 수집하고 있는 UI 탐정 사무소 운영하고 있고 우민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혹시 어디를 가는지? 지금은 이제 경기도권으로 넘어가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1년도 채 안 된 아내가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권에 거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아직까지 누구랑 같이 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이제 가서 확인해 봐야죠. 탐정업을 하면은 얼마를 벌지 좀 궁금해하거든요. 그거는 사실 하기 나름일 것 같은데, 뭐 저 같은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그냥 연봉으로 따지자면 뭐 한 1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제 외도 사건을 하나 맡으면은 건당 얼마씩 이렇게 받잖아요. 그럼 건당 얼마씩 받는 건가요? 사건마다 좀 다르긴 한데 평균적으로는 하루에 한 6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넘어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저희는 이제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이 적게 투입해도 될 만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적게 받고, 바닷가에서 누구를 찾아야 된다든가, 공항에서 몇 시에 오는 비행기에서 뭐 사람을 찾아야 된다든가, 이렇게 막 너무나 많은 인원이 들어갈 때는 100만 원 이상까지도 들어갑니다. 대표님도 사회 초년생도 탐정을 한 건 당연히 아니실 거잖아요. 그럼 어쩌다가 탐정을 하게 되셨는지 좀.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그 일에 약간 회의감이 들었어요. 직장을 이직을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도중에 지금 이 영상처럼 어떤 분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근데 탐정이었고 되게 많은 호기심이 생기더라고요. 이 일을 하면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작정 이제 그분한테 계속 연락을 했어요. 한번 만나자, 일하고 싶다, 일 좀 알려줘라. 그래서 한 6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만나기까지. 결국엔 막 취직해서 한 2년 정도 일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나와서 제가 사업체를 따로 차려서 이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취직을 하면은 열정 페이를 받는 건가요? 저는 처음 딱 취직을 했을 때 당시에 하루에 10만 원 받았어요. 뭐 10만 원, 11만 원, 12만 원 해서 제가 퇴사할 당시에는 16만 원까지 받았는데,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봤는데 탐정일 했는데 최대 900만 원까지 벌었다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네네. 저도 그렇게 벌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벌게 되냐면, 일당은 정해져 있는데 하루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하루에 한 건 했을 때 10만 원을 받았는데 두 건을 하게 되면 20만 원을 받겠죠. 세 건을 하면 30만 원을 받을 것이고, 대개 이제 하루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사건이 들어가게 되는데 일정하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그렇게 해도 벌 수 있습니다. 잠깐 자는 척하고 나가서 또 일하고, 또 잠깐 자는 척하고 일하고 이렇게 해야 벌 수 있어요. 잠도 못 자고 일할 정도로 그렇게 사건이 많은 거예요? 네, 많아서. 그럼 다 불륜인 건가요? 거의 다 불륜 사건으로 하는데 간혹 그러지 않은 사건들도 많이 의뢰는 들어와요. 네, 되게 재밌는 사건들이 있어요. 엊그저께 집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는데 그냥 다짜고짜 하는 말이 UI 탐정이죠, 제 남편 꼬실 수 있어요? 그런 거예요. 남편분을 제가 꼬시면 넘어올까요? 그러니까 여직원 없어요? 그래갖고 여직원이 있는데 죄송한데 저희랑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말았거든요. 그런 분들도 있고. 아내분이 남편이랑 이혼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왜냐면 배우자가 외도 사실이 밝혀지면 귀책 사유가 잡히기 때문에 이혼하자고를 못하니까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 잡히면은 재산 같은 건 어떻게 분할이 되나요? 재산 분할, 양육권, 이 문제는 별개예요. 내가 바람을 폈다고 해서 내 재산을 다 줘야 되고 아이도 내줘야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혼만 연결성이 있는 거죠. 이혼 외에 양육권이랑 재산 분할은 별개입니다. 30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해서 살다가 남편분이 바람이 났어요. 그래도 똑같이 5대5로 가져가요. 조심해야겠어요. 누군가 나한테 접근을 한다면 그 사람이 약간 고용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데 대개는 그렇게 모르는 사람이 다가와서 바람이 나는 경우보다는 지금까지 저만의 통계에 따르면 직장 동료, 동호회,
심지어는 내 아이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부형들과 이렇게 바람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다 아는 경우에서 바람이 나는 경우가 많아요. 알고 지내다가 이제 눈 맞아서 그렇게 되지, 아예 처음 본 사람이랑 그렇게 바람이 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요즘 또 이슈가 되는 게 그 동호회 많이 들어보셨죠? 뭐 사실 동호회는 특정 동호회 아니고서야도 얼마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어떻게 그 시간 되실 때 카카오톡 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내 있는 지역도 좋고 뭐 내 취미도 괜찮고 나이대나 그냥 남자 여자만 검색해도 엄청나게 나와요. 근데 들어가 보면 오 장난 아니에요. 동물의 왕국. 다 기혼. 아니 사진부터가 일단 좀 자극적이고, 이거 봐, 지금 술 한잔 했어. 술 한잔 했대요. 지금 시간이 10시인데 내 입술 따뜻한 커피처럼. 이게 그럼 전부 다 그런 카톡방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아니, 물론 좋은 사람들 만나서 좋은 자리 갖고 하는 것 너무너무 좋죠. 하지만 그거를 좀 잘못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막 기혼방 이런 데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인증이란 걸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로 결혼을 한 사람이다 라는 걸 밝혀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밝히냐면 결혼사진, 아이 돌사진 이런 것들을 인증을 해야 돼요. 모자이크 없이요? 네, 모자이크 없이. 왜냐면 그게 인증 절차니까. 그리고 뭐 방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카카오톡 전화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남잔지 여잔지 직접 확인도 하고. 아무래도 성비가 남자가 높다 보니까 여자 한 번 들어가면 난리 나요. 저도 여자인 척하고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보이스톡 전화가 왔길래 너무 급해서 여보세요 했는데 끊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강퇴당했어요. 아, 잘한 것 같은데. 작년쯤인가 의뢰를 받고 현장에 들어갔는데, 의뢰인분은 남편분이에요. 바람난 거는 자기 이제 아내겠죠. 근데 의심스러워서 저희한테 의뢰를 해주셨는데,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그 캠핑 동아리라고 할까요? 그런 방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모텔 들어가는 걸 확인을 했고, 남자랑 본인이 직접적으로 현장에 와서 모텔 앞에서 대기를 하다가 나오면 덮치겠다, 그래서 이제 모텔에서 나오는 거를 현장에서 적발을 했죠. 그래서 한쪽으로 데리고 가서 진술을 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만났고 몇 번을 만났고, 하나라도 틀리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소송을 진행을 하겠다, 하지만 네가 지금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면 내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해가지고 적게끔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가관이에요. 이 여자가 이 남자뿐만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남자랑도 연락을 하고 있고, 그 채팅방에 또 다른 남자도 있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게 제가 동물의 왕국이라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뭐 남자나 여자나 돈을 좀 얼마 좀 물어줘야 되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상간자 소송을 진행을 하면 돈을 물어줘야죠. 근데 그 이제 위자료가 한도가 있는데, 한도가 최대 3천으로는 나와 있어요. 내가 상간자가 됐을 때 물어줘야 될 금액이 최대 금액이 3천인 거예요. 3천만 원이죠. 저희도 이제 여러 이제 사례들을 보다 보니까 대개는 한 1,500에서 2천 정도 받고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1,500만 원, 2천만 원만 내면은 없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2천만 원 있으면 유부녀 만날 수 있다. 이게 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네,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요. 법의 처벌을 받지 않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은 형사사건이 아니고 민사사건이에요. 이혼 소송도 그렇고 상간자 소송도 그렇고 다 민사고요. 예전에 간통죄 있을 때야 형사사건이니까 경찰들이 수사를 했지만, 지금은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민사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탐정업이라는 거는 없어지지 않는 직업이 되겠네요. 그래서 선택했던 것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는 내가 직접 쫓든가 내 친구들한테 이야기하든가 뭐 그 정도밖에 없는데, 안 해본 거니까 티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 보면은 분명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이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의뢰를 주시면 이제 그 대상자는 엄청나게 경계가 심해서 되게 어려워져요. 오히려 그러면은 의심될 때 바로 탐정님을 고용하는 게 더 확실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할 거면 끝까지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하다가 안 돼서 이렇게 하면은 진짜로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결과는 결과대로 안 나오고 하니까 더 속상할 수밖에 없죠. 많이 보이는 댓글 중에 하나가 탐정은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는 직업이다 라고 하는 걸 봤거든요.
의뢰인한테 의뢰를 받아서 자기의 배우자를 쫓아주세요 했는데 증거가 나왔어요. 그럼 그 증거를 가지고 그 배우자한테 가는 거예요. 당신 남편이 이걸 우리한테 의뢰를 했는데 당신 지금 이런 결과물들 다 나왔다. 당신 남편한테 얼마 받았으니까 얼마 주면 이거 지워줄게. 이렇게 해서 양쪽으로 돈을 뜯어내는 경우, 그리고 의뢰를 받아서 현장을 가야 되는데 현장을 안 가요. 그냥 돈만 받고 끝나는 데도 있고. 사기죠, 사기. 그리고 결과물을 안 전해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연장을 유도하는 거죠. 아, 조금만 더 하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오늘 너무 아쉬웠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안 그래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지금 이런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인식이 안 좋고 이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양쪽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직업. 대개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지금 법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탐정에 대해서는 합법인데 세세한 법률이 없어요. 이거는 해도 된다, 이건 안 된다,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이거는 가능한 거다, 이건 안 된다, 이런 것들 세세한 조항이 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근데 지금 그게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많이 해야죠. 내가 이거를 했을 때 잘못된 건가? 아니면 해도 되나? 이걸 내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해야 되니까. 모르고 했다고 해서 불법이 아닌 게 아니니까요. 이제 나올 때까지 대기를 하면 됩니다. 지금이 시간이 10시 10분인데 그럼 보통 언제까지 대기하시는 거예요? 10시에 왔으니까 이제 못해도 7시까지는 이렇게 대상자 차량이 이제 움직이면 같이 나가면 되고요. 안 움직이면 이러고 있다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오면은 이제 차량에 탑승했다고 의뢰인분께 알려드리고 이제 이동을 하면 따라가야죠. 그럼 실제로 오늘도 나오면은 따라가시는 거예요? 네, 남자가 있으면 이제 증거 수집을 해야죠. 약간 그런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없나요? 있어요. 갈등이 생기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저희가 현장을 와 있잖아요. 대상자가 남자가 있나 없나를 확인을 하려면 대상자가 나가서 남자를 만나야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차가 안 움직이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요. 그럼 이제 그 화살이 저희한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왜 안 만나냐? 저희가 만나게 해드릴 수는 없어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 남편 꼬셔줄 수 있어요? 꼬셔줄 수 없어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나가서 만난다면 그 만나는 장면을 증거 수집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화살이 돌아올 때 하루에 꼬박꼬박 9시간씩 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조금 잘못하지 않았는데 잘못한 느낌? 그럼 만약에 그렇게 찾지 못하면은 약간 돈을 뭐 덜 받거나 이렇게 되는 게 있나요? 그럴 순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현장을 나와서 9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0분 만에 끝났다고 쳐볼게요. 저희가 대상자를 쫓아갔는데 30분 만에 숙박업소를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 오늘 30분 했으니까 내일 8시간 반 남은 거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30분 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도 왜냐면 각지에서 준비를 하고 차량을 타고 현장까지 이동하는 시간도 있고 어쨌든 준비를 해서 다른 스케줄을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오잖아요.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캔슬이 됐다고 해도 저희는 이 하루에 들어가는 건 받아와야 맞는 거죠. 성공 수당이나 뭐 이런 건 없는 거네요. 성공 수당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잘하면 일했구나 하는 거고 일을 못하면 욕먹고 이제 간혹 기분 좋으셔서 맛있는 거 사주시고 그러신 분들은 계시죠.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어요. 네. 탐정 일을 하시면은 네. 주변 사람들도 탐정인 걸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냥 그런 거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걱정됐던 부분이 만약에 저희 애가 알게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애 주변에서 괜히 막 무슨 얘기 나올까 봐 막 수근수근대고 이런 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제가 하는 일에 부끄러움은 없어요. 탐정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뭐 흥신소다, 뭐 신분센터랑 이런 동급 취급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시대가 바뀌면서 하는 일이 달라지고 하는 사람들이 달라졌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땐 그 명칭 자체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나쁜 일들을 하는 그런 소수의 업체 때문에 이미지가 계속 안 좋기도 하고 그런데 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막상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도움을 받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쁜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좋은 사람들이 더 많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이제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점심시간이라 이제 밥교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차에서 먹어야 될 현장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그냥 빨리 먹고 교대를 해줄 수 있는 현장도 있어서 지금 빨리 먹고 교대를 해주려고 합니다. 보람을 느끼시고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되게 좀 불편한 문제인데 배우자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람을 피는 사람이 이제 가스라이팅을 엄청 해요. 너 미쳤어? 병원 가봐. 정신병이야 그거.
미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엄청나게 해놔요. 그러니까 자신감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막 의욕이 없어져요. 근데 그런 순간에 결과적으로는 이 사람이 외도를 하고 있어서 가스라이팅을 한 거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많이 나아지시죠. 그런 쾌감도 되게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 탐정을 하기 전에로 다시 돌아간다면 그래도 이 직업을 선택하셨을까요? 네, 했을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잘 맞겠다 싶어서 시작을 해본 일인데 일단 적성에는 잘 맞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것도 재밌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맛집도 많이 가요. 그 지역의 맛집은 꼭 가보거든요. 근데 일이 고되긴 해도 나로 인해서 새롭게 인생을 찾는 그런 분들도 많거든요. 뿌듯하죠. 보람도 있고. 첫눈을 탐정님하고 같이 맞으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너무 좋네요. 저도. 어떤 거 드실래요? 핫초코 먹겠습니다. 제가 살게요. 첫눈 영상 누구한테 보내시려고요? 제 아내한테. 로맨티스트시네요. 아니 오늘 못 들어간다고 차 막혀서. 결혼을 하시고 이 업을 하셨을 거잖아요. 반대 같은 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 해라. 아내분께서. 그게 되게 힘든 거거든요. 먹여 살릴 처자식이 있는데 지금 직장을 과감하게 관두고 그렇게 한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지금도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고는 있을 테지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인생의 재미가. 그냥 지금 현 상황에 그냥 만족을 해버리면 좀 그게 되게 싫거든요. 만족하는 게. 대표님 원하는 거 다 이렇게 하게끔 해주셨잖아요. 아내분이. 만약에 안 하게 해주셨다면 그냥 직장 다녀라 그러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냥 다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을 하면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전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계속 할 거예요. 탐정 말고도요? 네. 더 정말로 내가 하고 싶은 게 나타난다면 저는 그걸 반드시 할 거예요. 탐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 있을 텐데 아마 현실적으로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못하겠다 하겠다는 사실 자신의 마음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냥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어딨어요. 하고 싶으면 해야지. 그리고 일단 시작함으로써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만약에 지인이 탐정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추천을 하시나요? 추천해 줄 수 있고 일도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여기 북극이에요? 근데 일단 어쨌든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적성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만 해서는 모르니까 무조건 해봐야죠. 해보고 안 맞으면 때려치고 딴 거 하면 되죠. 적성에만 맞으면 추천한다. 그럼요. 근데 일이 영화나 드라마처럼 되게 멋지고 편하지만은 않아요. 이런 마지막으로 저희 머니로드 구독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일단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10번이 됐든 100번이 됐든 평생 직업이란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특히나 아직 뭐 가정이 없고 젊으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 그렇고 내가 가정이 있다고 해서 뭐 때문에 핑계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직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겁먹지 말고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해보십시오. 잘 될 겁니다.